로봇끼리 권투를 하고 운전자가 없는 무인 택시가 도로 위를 자유롭게 다닙니다. 모두 메이드 인 차이나. 하지만 기술의 수준은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 이후 급속도로 이뤄진 중국 첨단 기술의 현주소입니다. 已经不是传统意义上那些就是Made in China 好像只是因为更便宜或者性价比更高，其实不是。现在其实这个算什么 Invented in China。 Invented in China. 중국 창조의 시대가 열렸다는 자신감 뒤엔 치열한 인재 발굴 전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학 분야 인재를 철저한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이른바 거국 동원 정책입니다. 我们经常讲，其实科技人才他要早培养、早发现，就是我们希望培养的是真正适合的、为国家未来发展有贡献的一些人才。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솔직히 과외쌤한테 1억 주면 의대 무조건 보내준다 그래. 그럼 자기들 1억 쓸 거야 안 쓸 거야? 쓰죠! 까위는 써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많이 추천받은 직업이 의대였고 일반 연고대 나오는 것보다 한 몇 배씩 훨씬 벌고. 서울대 연고대, 이른바 스카이대학 자연계 정시 합격자 가운데 43%가 의대 진학을 위해 입학을 포기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순수 과학을 전공하겠다고 이제 들어왔던 친구들도 현실적인 벽들에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말없이 조용히 다 의대로 반수반 이제 6월 중순에 열어요. 대학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까지도 많이 와 있어요. 요 근래 좀 더 가속화됐어요. 그나마 남은 공대생조차 열악한 연구 환경, 양질의 일자리 부족 탓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공대는 안 된다. 가서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공대에 집중하는 중국, 의대에 매달리는 한국. 기술력이 곧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 대한민국의 시간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KBS 뉴스 정용재입니다. 네, 중국 현지에서 직접 취재한 KBS 다큐 인사이트 정용재 PD 나와 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프로그램 제목부터 좀 도발적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공대에 미친 중국 어떻게 만들게 된 겁니까? 예, 중국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폐쇄적인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 소식들은 다 좀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좀 충격적인 사건, 사고 위주의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보다 보면 중국 아직 우리나라 따라오긴 멀었다. 뭐 이런 생각이 아직도 팽배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현지에 가서 보니까요. 우리가 중국을 참 다 알진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 기술 패권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이 중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치밀하고 또 조용히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위기감을 꼭 시청자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기술 굴기의 근본은 교육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교육 현장 직접 보니까 우리와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국의 교육 현장은 제가 직접 가본 결과로는요.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이제 매 단계마다 선발 과정이 있더라고요. 인재를 이제 선발해서 그 선발된 인재들이 이 결국엔 국가 발전에 필요한 첨단 산업 인재로 공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육성된다는 게 굉장히 좀 무섭고 새로웠습니다. 중국 수저우의 인간형 로봇 제작 업체입니다. 창업 1년밖에 안 됐지만 상용 로봇을 내놓고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전 직원의 80% 이상이 연구개발 인력으로 인재 확보 덕에 성과를 냈다고 설명합니다. 我们对于这个人才的招募放到了全世界全球，所以在人才的这个招引上，我们也加大了比较大的力度。但这个人工智能人才的缺口其实还一直在。 중국 지방 정부들은 창업 보조금과 정착 자금, 여기에 주택까지 지원하며 해외에서 첨단 기술을 공부한 유학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유학파들이 세운 대화형 인공지능 업체입니다. 하이구의 런차이, 일명 해외에서 돌아온 인재들이 세운 회사 가운데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이 회사 대표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뿐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을 믿고 귀국을 택했다고 설명합니다. 因为中国把这个 AI 在2017年开始，国务院就规划作为一个特别重要的这个方向。那么，中国的产业政策规划性、持续性、延续性是要明显强于国外的。 텐센트는 최근 상금 6억 원을 내걸고 글로벌 AI 인재 유치에 나섰고
다른 기업들도 최고 수준의 대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薪资方面可能会比其他的行业会稍微高一点。另外的话，其实这个投入这个行业，其实可以实时的发现社会以及科技的一个进步的那个速度。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만 관련 인력 500만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부터 인재를 선발해 길러내는 방안도 꾸준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저우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고려대를 다니던 이 학생은 휴학을 하고 내년도 의대 입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다시 수능을 치를 N수생은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대 정원을 뽑는 게 확 늘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단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나 그런 여건 같은 게 좋아진 것이. 의대 쏠림 현상은 서울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서울대 정시 합격자 1,389명 가운데 235명이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대학을 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3명 늘었습니다. 자연계열에선 178명, 전기정보, 컴퓨터 등 공학부의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인문계열 포기자는 51명, 자연계열 교차 지원자들이 대거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대는 최근 수시 모집에서도 204명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서울대와 의대를 동시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중복 합격으로 인해서 의대 합격했을 경우 대거 나간 것으로. 과도한 의대 선호는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내 고등학교 진로진학 담당 교사 10명 가운데 7명은 올해 의대 증원이 진학 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도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의대반이나 더 낮은 연령으로 사교육이 조기부터 좀 확대되는 문제들을 교육부는 이공계 연구와 첨단 산업 특성화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상위권 학생들의 관심은 내년도 의대 정원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